투자를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내가 재테크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됐다, 강의라든지 이런 고가의 어떤 상품을 듣지 마시고 먼저 하세요. 제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강의를 찾아오세요. 안녕하세요, 경장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 채널 영상들 중에 인기 순으로 정리를 하면 가장 위에 나오는 영상이 있습니다. 자, 바로 3년 전에 집에서 혼자 촬영한 영상이고요. 제목은 30대 초반 직장인에게 20억의 자산을 만들어준 책 추천 6권을 제가 리뷰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제가 어떻게 변화가 됐고 이제 변경된 내용이라든지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전달을 해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께서 책 6권을 가지고 20억 자산, 30억 자산을 이렇게 단순히 책만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 분명히 이 책 6권이 저의 밑거름이 됐고, 그 6권의 지식을 바탕으로 제가 움직였더니 지금 3년이 지난 지금 저는 50억의 자산을 갖게 됐습니다. 뭐 종종 댓글로 50억 자산을 인증하라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저의 자산을 엑셀 형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는데, 뭐 사정상 이제 주소나 뭐 이렇게 뭐 아무래도 세입자가 살고 있다 보니까 주소를 다 가려놨지만 최종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약 51억이 좀 넘더라고요. 댓글을 보고 저도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그래도 50억 자산은 되는구나 라고 해서 저도 안심을 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시세라는 거는 변동이 될 수 있는 점은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야 되고, 제 나름대로 50억 자산을 뭐 정리해 놓은 것도 있고, 저희 이제 교육을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희망하시는 분들에겐 저희 자산을 오픈해 드리고 있으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50억 자산이 궁금하시면 제 강의를 들으시건 아니면 저희 강의식장으로 찾아오면 저희 실장이 보여드릴 겁니다. 아무래도 이 개인정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이거를 다 오픈을 해드릴 수가 없는 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권의 책, 3년 전에 6권의 책이었다면 지금 다시 와서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또 새롭게 얻게 되는 인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 내용들 6권 플러스 2권 추가된 2권까지 해서 베스트 8권을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 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책만 읽는다고 여러분들이 갑자기 자산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이 책을 읽고 여러분들이 마인드 세팅을 한 뒤에 내가 어떤 투자를 이어갈 것인지 방향성을 확실히 잡고 이어간다면, 여러분들도 저처럼 3년이 지난 뒤, 4년이 지난 뒤에 분명히 저 이상으로, 제가 갖고 있는 자산 이상으로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8권의 책은 마인드 책 4권, 경매에 관련된, 부동산에 관련된 책 4권으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책은 많은 분들이 아시는 엑시트, 송사무장님의 엑시트라는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저처럼 경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 송사무장님을 모를 수가 없을 텐데, 부자의 멘토라고 불리는 이제 경매 멘토, 이제 송사무장님이 계신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창기에 처음에 이제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나이트클럽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시면서 이 모은 자본으로 이제 처음에 투자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이트클럽이라는 게 정말 이제 낮에는 자고 밤에는 일을 하는, 이런 밤낮이 바뀐 형태의 일을 하는데, 일을 하면서도 중간중간 쉬는 게 아니라 휴게실에 가서 거기에서 경매책을 꺼내서 직접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경매 물건 검색도 하고 하셨다고 해요. 이렇게 이제 송사무장님이 과거에는 나이트클럽에서 아르바이트로 일을 했지만 거기서 안주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제 자산을 쌓고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들을 공부하다 보니까 방향성을 이제 경매로 잡게 됐고, 그 방향성으로 쭉 가다 보니까 시간이 지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이제 지금의 송사무장님만 보이시겠지만, 과거에는 이분도 여러분들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그냥 한 달에 한 번 월급 받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돈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방향성을 바꾸고 나니까 10년이 지난 지금 사업과 경매를 통해서, 제가 알기로는 송사무장님께서 이제 상가로만 월세가 한 5천만 원 이상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사업적인 거 여러 가지 상가가 아닌 주택에서도 들어오는 돈들이 있으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경매를 통해서 경제적 자유를 이뤘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 엑시트라는 책은 여러분들이 진짜 경매를 안 하시는 분들도 편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경매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부자가 될 수 있는 어떤 방향성, 마인드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인사이트를 얻었던 게 이겁니다. 투자자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이다. 이거를 좀 편하게 얘기를 하면, 해결할 문제가 없다면 사실 그거는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기가 어렵다고 반대로 이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 뜻이 뭐냐면, 저는 이제 경매를 하는 사람이니까 경매로 예를 들면 권리 분석이 너무 깨끗하고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도 없고 명도도 너무 그것조차 필요 없는 깨끗한 물건, 누구나 쉽게 경매에 도전할 수 있는 물건은 수익률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송사무장님도 그렇고 저도 얘기하는 거는, 오히려 약간 껄끄러운 부분, 걱정거리,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어떤 뭐 유치권을 설정했다든가 어떻게 이제 경매 물건 검색하면 이제 권리 분석상 좀 문제가 있는 것들은 빨간색 글씨로 나오거든요. 그런 게 약간 섞여 있는 게, 내가 투자자로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물건이라면
오히려 그런 게 수익률이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건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걱정거리가 있을 때 오히려 돈 벌 기회가 있다라는 거를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사이트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얘기 외에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배울 점이 많을 거예요. 송 사무장님의 뭐 과거 스토리부터 해서 어떻게 문제 해결을 했고 경매뿐만 아니라 사업까지 어떻게 이어왔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책은 정말 이제 재테크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로버트 기요사키 님의 책이고, 이 책이 나온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20년 전에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사실 돈에 대한 얘기하는 것조차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금기시 됐고, 특히 이 책에 나온 스토리 돈에 대한 얘기를 단순히 이제 돈은 어떻게 해야 돈을 번다,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런 것보다는 자신의 아버지와 친구의 아버지를 대비시켜가지고 어떻게 똑같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친구의 아버지는 부자가 되고 우리 아버지는 부자가 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풀어낸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보고 너무 충격받았던 거는 여기서 나오는 자산과 부채의 차이입니다. 이 책을 읽기 전에 제가 생각하는 자산은 제가 그냥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자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책을 읽고 나서 보니까 제가 갖고 있는 자산 중에 부채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는 자산과 부채 나누는 기준은, 자산이라는 거는 그 자산을 갖고 있음으로써 거기에서 현금 흐름이 생기는 거를 자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부채는 내 소유로 갖고 있지만 그 소유로 인해서 내가 돈이 계속 나간다면 그것은 부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했다. 부동산 투자를 해서 전세가를 올려받든 거기서 월세 흐름이 생기면 그거는 자산인 거고, 여러분들이 차량 구매를 할 때 캐피탈이라든지 대출을 껴서 샀다라고 하면은 그 차량을 운행하면서 나가는 돈밖에 없죠. 기름값, 뭐 유지비, 그리고 대출, 이런 게 돈이 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차량을 갖고 있다고 해서 누가 돈을 월세를 갖다 주지 않죠. 그런 거는 이제 부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플러스 하나 더 가고 싶은 게, 자산 중에서도 부동산이라고 무조건 자산인 게 아닙니다. 자, 가정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10억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영끌을 해서 10억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뭐 대출을 막 이것저것 많이 해줘가지고 대출을 뭐 80% 받아서 8억의 대출을 해줬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난 뒤 상승장에 샀기 때문에 2년 뒤 3년 뒤에 가격이 빠져서 10억짜리가 7억이 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10억짜리가 7억이 됐는데도 여전히 이게 자산일까요? 저는 여기서부터는, 내가 대출받은 것보다 내려가는 시점부터는 여기서부터는 저는 부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 자산이라고 하는 거를 팔아도 내가 대출받은 것도 다 갚지 못하죠. 그리고 그 부동산을 내가 팔지 않고 월세로 가져간다고 해도 아마도 이 금리에 따라 다르지만 아마도 나가는 돈이 훨씬 더 클 수도 있습니다. 받는 월세보다 대출 이자가 훨씬 더 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출 비율이 더 높아졌기 때문에, 100%가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처분도 못하고 월세를 받아도 돈이 계속 나가죠. 이거를 여전히 자산이라고 할 수 있나요? 저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부채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산과 부채의 기준을 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통해서 나눠볼 수 있다는 점에서 부자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게 굉장히 큰 인사이트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세 번째 책은 이제 제가 과거에도 추천했던 하브에커의 백만장자 시크릿이라는 책입니다. 이분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 생각이 감정을 낳고 감정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결과를 낳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투자를 통해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돈을 벌기 위해서 생각은 안 바뀌었는데 어디 투자를 해야 되는지부터 살펴봐요. 그런 생각이 준비가 안 되는데 이 투자처부터 알아보면은 여러분들이 계속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토지 투자했다가 뭐 상가 투자했다가 요게 좋다더라 저거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방향성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과연 5년이 지났을 때, 6년이 지났을 때, 10년이 지났을 때 부자가 돼 있을까요? 돈을 안 잃었다면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책에서는 여러 가지 작은 돈부터 관리하는 습관을 길러라. 100만 원 관리 못하는 사람이 1000만 원을 관리할 리가 없다. 1000만 원 관리 못하는 사람이 1억이 쥐어졌을 때 1억을 관리할 수 있을까?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단순히 생각을 해봐도 충분히 어떤 결과가 있을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전 재산이 1000만 원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로또 당첨이 돼가지고 10억 부자가 됐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 사람들이 뭐 돈을 유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을 그 돈을 지키지 못하고 5년이 지난 뒤 파산했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이유가 전 재산이 1000만 원이었고 1000만 원 관리밖에 못 해보신 분이 10억이란 돈이 생겼을 때 이거를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뒤에 말씀드린 부자의 그릇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책은 사장학 개론입니다. 사장학 개론 외에도 돈의 속성이라는 책을 쓰기도 하셨던 이제 김승호 회장님의 사장학 개론인데, 김승호 회장님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글로벌 기업인 이제 스노우폭스를 소유하고 계신 이제 회장님이시고, 이제 사업가들을 위한 여러 가지 강연도 많이 하시는 분이세요. 책도 쓰고 계시고요.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건 사장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보다는 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한 파트 중에 나오는 게, 모든 비즈니스는 부동산과 금융을 만난다라는 건데, 진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평생 직장 생활을 할 수도 있지만 결국 내 사업 아니면 비즈니스를 한다라고 하면은 장소가 필요합니다. 사업자를 내려고 해도 사업장 소재지가 필요하고요. 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을 빌리는 방법도 있지만 부동산을 매입하는 방법도 있죠. 매입할 때 100% 현금으로 내는 게 아니라 금융을 껴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부동산을
부동산을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비즈니스를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장기적으로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2년 전에 아버님께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월에 한 얼마 정도 벌게 돼서 이제 제주도 가서 생활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든 적이 있어요. 정말 철이 없었죠. 근데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냐면, 야, 한창 돈 벌 나이에 무슨 제주도 가가지고 거기서 뭘 하겠다고 하는 거냐. 돈을 버는 사업가들은 반드시 돈의 흐름이 있는 뭐 강남이 아닐지언정 돈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중심부의 자리를 잡고 있어야 너가 하는 일이 다 잘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사업이 영원히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그 번 돈을 부동산이든 내가 뭐든 투자해 놓은 곳이 있어야지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그 투자해 놓은 것에서 좀 더 사업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재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업이 장기적으로 번창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사업만 너무 생각하지 말고 이제 부동산 투자,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돈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지역에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담궈 놓으셨으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책은 이제 조금 마인드 외적으로 부동산에 관련된 책입니다. 자, 이현정 님의 부동산 경매 무조건 따라하기라는 책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동산 경매에 관해 알고 싶다면 사실 이 책만큼 기초 이론을 쌓기에 좋은 책이 없다. 물론 저도 경매 책이 있긴 하지만 저는 사실 뭐 제 책이 무조건 좋다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다른 책들 중에서도 좋은 게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저는 추천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잘 되셔가지고 저한테 또 나중에 찾아올 수도 있는 거고요. 이 부동산 경매 무조건 따라하기라는 책은 그냥 정말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용이 너무 가볍지도 않아요. 너무 가볍게만 읽으면 여러분들이 막상 경매를 하려고 했을 때 걱정거리가 더 많아지거든요. 이런 건 이 책에 없던 내용인데, 이런 게 있는데 내용도 상당히 디테일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만 마스터하면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경매 이론에 대해서 마스터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 심지어는 이제 특수 물건에 관한 얘기도 일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만 여러분들이 좀 학습을 하시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권리 분석하고 여러분들이 부동산 경매로 투자하는 데 있어서 크게 권리 분석을 잘못해서 돈을 잃는 경우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책입니다. 쿵쿵나리님의 싱글맘 부동산 경매로 홀로서기라는 책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이고 제가 알기로 경매 서적 중에 이것도 스테디셀러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는 좀 개정판도 발간이 됐더라고요. 내용을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이제 쿵쿵나리님이 지금은 엄청난 경매 투자를 통해서 많은 자산을 이루셨고 뭐 경매로 투자하는 것 중에 뭐 에어비앤비로 운영하고 계시는 것도 있고 사업적으로도 이제 연계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쿵쿵나리님도 이렇게 됐던 게 아니라 처음에는 쿵쿵나리님이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됐어요. 경매로 집을 잃고 나서 낙담하고 계신 게 아니라 경매 투자 내가 내 집을 경매로 날렸다는 거는 누군가는 경매로 받아서 그걸로 돈을 벌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본인이 스스로 경매 공부를 해서 경매 투자를 시작하신 분입니다. 이 점에서 되게 인사이트가 컸어요. 왜냐면 보통의 사람들은 집이 경매 넘어가면 큰일 났네, 그냥 위기감만 느끼고 어떻게 해서는 이 집만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쿵쿵나리님은 쿨하게 그 집을 이제 경매로 넘기고 나서 본인이 더 이 경험을 토대로 더 큰 기회로 이제 만드신 거죠.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이제 존경받아 마땅할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이제 경매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이 뭐 2030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막 주부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 아니면 뭐 이제 회사를 퇴사하시고 전업주부를 포함해서 이제 직장이 없으신 분들도 경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런 점에서 아무래도 동년배 이런 4050 분들 특히 여성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호응을 받고 계시고 아무래도 쿵쿵나님이 갖고 계신 스토리가 굉장히 특히 자녀를 키우신 여성분들에게 굉장히 감동적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팬층을 보유하고 계시고 이 책도 그냥 단순히 이론적인 내용을 정리한 게 아니라 스토리텔링 식으로 풀었어요. 그래서 이제 소설책 읽듯이 여러분들이 쉽게 내용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있거나 내가 자녀를 키우고 있고 지금 이제 나이가 좀 있다, 그리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투자를 배웠고 어떻게 투자를 이어갈 수 있었는지, 쿵쿵나리님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투자를 해왔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 싱글맘 부동산 경매로 홀로서기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너무 재밌게 그러면서도 유익하게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책은 경매 권리 분석 이렇게 쉬웠어 라는 이제 파이팅 팔콘님의 책입니다. 자, 이분도 앞선 이제 쿵쿵나리님과 마찬가지로 이제 행복재테크에 소속된 강사이자 직장인 파일럿 출신 이제 강사분이세요. 이분의 책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누구나 부담스러워할 만한 이 어려운 권리 분석이라는 거를 이 만화로 쉽게 스토리식으로 풀어서 썼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이제 초등학생이 읽어도 권리 분석이라는 걸 이해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텍스트로 글로 쓰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 표현을 하니까 이게 이해하기가 너무 쉽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권리 분석 이렇게 쉬웠어라는 어떻게 보면 무거울 수 있는 주제의 책이 지금까지도 사랑을 받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앞선 이제 경매책 2개를 소개시켜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권리 분석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 이 경매 권리 분석 이렇게 쉬웠어라는 책, 굉장히 여러분들이 읽어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책은 앞선 이제 책들은 뭐였냐면 이제 권리 분석하고 어떻게 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내가 어떻게 자산을 쌓아갔고의 얘기를 하면, 마지막 제가 소개해드린 이 새로운 책 부동산 경매 단기 투자의 기적이라는 MJ님이 쓰신 책인데, 이 MJ님은 이제 부산 쪽에서 가장 유명한 이제 경매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이 책의 특징은 뭐냐면 권리 분석 그리고 내가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이런 스토리가 일절 없습니다. 이 책은 온전히 사례집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그 사례집이 뭐 토지, 상가, 공장 이런 어려운 조사할 게 많은 물건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빌라, 아파트, 오피스텔, 제 채널에서도 평소에 얘기하는 주택 위주로 짜여져 있습니다. 단순히 여기서 끝났으면 다른 이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경매 투자 책이랑은 다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엑시트 한 것까지 나와 있습니다. 얼마에 팔았고 팔지 않았다면 얼마의 월세 그리고 얼마의 전세를 줬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의 내용들이 집을 팔았거나 아니면 전세를 맞췄는데 전세를 맞추고 나서 돈이 더 생긴 경우,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읽었을 때 나도 이런 물건을 하면 이렇게 돈을 벌 수 있겠네라는 어떤 간접 경험을 너무나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앞선 경매책들은 아무래도 사례가 과거 사례고 지금에서 대입해 보려고 하면 사실 이게 지금도 매각이 될까?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라고 의구심이 들 수 있는데, 이 부동산 경매 단기 투자의 기적 책에서는 부동산 시장 흐름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투자 방법, 지금 부동산 매매가 잘 안 되지만 어떻게 하면 이 안 되는 시장 속에서도 내가 단타 매도를 할 수 있는지, 단타 매도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 책은 꼭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채널을 여러분들께서 평소에 봐오셨다면 제가 평소에 단타 매도라든지 단기적으로 소액으로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이 책을 읽었을 때는 굉장히 반가움을 느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말하는 방향성과 이 책에서 얘기하는 방향성이 정말 동일하거든요. 영상으로, 아무래도 글보다는 영상이 편하신 분들은 제 영상을 봐주시면 되겠고, 아니다 난 영상으로는 좀 부족하다, 글로 돼 있고 구체적으로 얼마를 벌었고 어떤 물건으로 투자를 했는지에 대해서 배워보고 싶으신 분은 이 부동산 경매 단기 투자의 기적을 읽어보시면 너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제가 8권의 책을 추천해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워렌 버핏과 점심 식사를 하는데 한 끼 식사 같이 하는데 가격이 246억이라고 하죠. 자, 그만큼 이제 부자를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듣는 거는 사실 시간도 짧을 뿐더러 가격도 굉장히 비싸집니다. 반면에 이 책이라는 거는 멘토를 간접적으로 만나기가 가장 가성비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식사를 하려면 약속도 잡아야 되고 뭐 돈도 엄청나게 내야 되고 시간도 내야 되지만, 이 독서를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에 독서 책만 펼치면 되고요. 약속 시간을 그 멘토랑 따로 잡을 필요도 없죠. 정말 이제 독서만큼 가성비가 좋은 멘토를 만나는 방법이 있는가? 2만 원이면은 사실 내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인사이트의 많은 부분을 내가 가져올 수 있거든요. 책 한 권에 그 인사이트를 점심 식사하면서 다 얻을 수 있을까요? 못 얻어요. 글이라는 거는 말보다 훨씬 더 빠르게 내가 습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내가 재테크 이제 관심을 갖게 됐다, 강의라든지 이런 고가의 어떤 상품을 듣지 마시고 독서 먼저 하세요. 제발 독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강의를 찾아오세요. 이 독서도 안 돼 있는데 강의장에 와서 비싼 강의료를 내고 들어봤자 얻을 수 있는 게 사실 한정적입니다. 여러분들이 독서를 통해서 충분히 기본기가 돼 있고 어떤 마인드적인 거라도 준비가 돼 있으셔야지, 강의라는 거는 어쨌든 마인드적인 거를 다뤄드리기보단 바로 이제 실전적으로 어떤 물건들을 보고 투자 상품을 볼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독서가 안 돼 있고 마인드가 안 돼 있으면 흡수가 안 돼요. 계속 의문을 제기합니다. 저렇게 하는 게 맞아?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야? 저렇게 하면 좀 잘못될 것 같은데, 이런 의구심이 계속 든다는 거죠. 반드시 이 가성비 좋은 책으로 반드시 충분히 학습을 하고 강의라든지 어떤 저자를 만나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독서를 하신 뒤에 접하셨으면 좋겠습니다.